차라리 이렇게 하락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괜히 그 전까지 쫙 25bp잖아 하면서 끌어올리는 것보다 끌어올렸다가 좀 그래서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싶었잖아요. 그래서 좀 되돌림을 딱 그 직전까지 주는 게 이 맞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내려가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 차이인 거죠. 어차피 2월 9일 만기 포지션 자체는 외국인 금융투자가 결국에는 하방을 설계를 다 해놔서 이렇게 될 거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1월 27일 지나서 오늘 월요일부터 어제부터 어떤 사유로든 지금 하방을 더 만들 거다.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자. 315를 처음에 제시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개인들의 흐름상으로는 사실 무제한이에요. 하락 무제한 코스로 열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겠죠. 배팅 자체는 개인들이 풀상방이고 외국인들이 풀하방이기 때문에 2월 9일까지의 만기 포지션은 하방 무제한 코스예요. 하지만 무제한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FOMC의 결과로서 타협을 잡아내겠죠. 어느 지점에서 끝이 나는지 그건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유연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오전에 콜옵션 매도 55억 정도까지 하던 거, 어떤가요? 50에서 55억 정도 하던 거 푸른봉이네요. 지금 싹 다 익절을 하고 22억을 챙겼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런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세팅을 했으면 더 큰 결과를 볼 때까지 보통 가져가거나 만기까지 가져가거나 만기 전날 청산하거나 뭐 어떤 뭔가 더 큰 결실을 가지고 올 때까지 놔두는데 오늘 갑자기 오전에 50억까지 올리던 거를 바로 당일에 단타로 청산한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콜 매도한 거를 점심 때 챙겼으니까 오늘 하락분만큼을 끝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하락분만큼. 물론 풋옵션 매수를 20억 정도와 지금은 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여기 보시면 현재 20억 정도를 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콜 매도를 50억 넘게 했던 걸 청산했기 때문에 이 힘보다는 그 청산한 데 의미가 더 클 것 같아요. 보시면 12시 반부터 1시까지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다시 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매도를 하다가 여기서 프리가 죽었을 때, 여기가 프리가 죽는 시간이었죠? 옵션 프리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옵션이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콜옵션이 쭉쭉쭉쭉 죽었단 말이에요. 위클리 옵션이 거의 80% 죽고 월물 옵션이 60%가 죽었어요. 5, 60%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오니까 다시 채워넣는 모습이에요. 외국인들도 지금 FOMC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타로 끊어낸 것도 일부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모았던 현물, 삼성전자 중심으로 모았던 현물을 오늘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면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는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면서 고점 대비 지금 1,500억 2,500원이죠. 63,700원에서 61,100원이니까 2,500원 가량 끌어내렸어요. 선물도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해주는 것 같은데 장중에 선물을 오늘 외국인들이 아침에 한 1,500억 넘게 샀다가 계속 뱉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단 말이죠. 선물 이러면서 지금 선물이 끌어내렸으니까 베이시스가 지금 1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베이시스 1 밑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 현재 0.97 정도네요. 지금 선물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의 불안감을 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론 베이시스가 1.2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 좀 더 올라가야지 맞아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그거를 만들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더 약간 좀 불안한 모습도 표출하는 겁니다. 어쨌든 포지션 자체가 하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FOMC 결과 우리 시간으로 위클리 옵션 만기가 되는 목요일 새벽 4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의 발언에 따라서 올 한 해 어떤 전망인지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앞으로의 흐름을 결정지을 그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모든 포지션들이 다 정리가 될 거고 딱 그날이 위클리 옵션 만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콤프스님 질문처럼 위클리 옵션은 사실 이번 위클리 옵션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월물 옵션 파워가 너무 셌고 위클리 옵션 당일이
마침 FOMC 결과를 보는 날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이 사전 포지션이 어떤 방식으로 취하더라도 결과에 따라서 하루 만에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긴 날. 그래서 월물 옵션의 변화에 더 치중을 하면서 봤어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클리 옵션 포지션 정해놓고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바꾸고 있어요. 원래 상방이었는데 지금 하방으로 오늘 많이 또 설계를 하면서 현재 양방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 시간 지금 1월 31일 화요일 1시 47분 지나고 있는데 개인들은 오로지 지금 위클리 상방을 만들고 있고요. 금융투자도 보합 내지 하방이거든요. 외국인들은 원래 상방이었다가 오늘 상하방 다 구조를 갖춘 양방. 여기서 적어 드리자면은 현재 지금 이제 화요일이니까 수목 이틀 남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상방을 보다가 상하방으로 양방으로 바꿨습니다. 양방으로. 금융투자는 하방을 보다가 지금도 하방, 보합 내지 하방, 보합 이하. 그 다음에 개인들이 어제까지 상방을 보다가 오늘도 상방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 상방, 금융투자 하방, 외국인 양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유연하게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요일 만기니까 결과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기울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도 먹겠다. 그러고 나서 2월 9일 포지션을 청산을 할 수도 있죠. 만약에 하락이 끝나는 분위기로 가네, 시장이 환호할 만한 분위기로 가네 결과가, 그렇게 되면은 2월 9일에 하방 베팅했던 거를 청산하면서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청산하는 타이밍을 보자라는 겁니다. 청산하는 움직임. 방금도 풋옵션 매도를 50억 하던 거를 지금 다 청산했으니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청산하는 건 어떤 포지션을 강하게 취하고 있다가 청산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를 또 말하는 거기도 하니까요. 특히나 외국인들, 금융투자들의 그런 청산 과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해외 선물을 하더라도 해외 선물도 주식과 또 해외 선물 같이 하니까 해외 선물도 현재 막 지금 매도의 힘이 체결주의가 매도 누적으로 54%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매수의 힘이 현재 46%, 매도의 힘이 약 54%. 현재 매도를 세팅해둔 매도의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데 그게 또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흐름의 물줄기를 또 바꿀 수 있는 시점이 된다라는 거죠. 청산을 하면 포지션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청산하는 걸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포지션이 형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포지션을 어떻게 청산해 나가는지까지도 계속 체크해 봐야 됩니다. 파생 수급을 볼 때는요. 어쨌든 되게 중요한 한 주예요. FOMC 제가 다 지난주부터 다 말씀드렸고, 개인들은 고버스에 기존에 좀 많이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지난주까지 고버스를 단타로 보는 개인들보다는 지금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고버스가 올라갔지만, 그리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지만 오늘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어제와 엊그제 고점에서 떨어지면서 고버스는 저점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계속 누적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단기 익절을 하지 않고, 솔직히 단기 익절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물려있기 때문에. 252670 고버스 개인들이 지금 1월달에 가장 많이 선호한 종목이죠. 고버스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한 종목. 근데 이 반등 구간에서 개인들이 보통은 원래 짧게 익절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어디서 평균 단가가 위에서 형성이 됐겠죠. 지금은 오히려 더 사들이고 있습니다. 즉 개인들은 현물 시장과 관계된 개인들은 오히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방 베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파생에서는 상방 베팅을 하지만 파생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만기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흐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만기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개인들은 상방 베팅한다. 만기랑 상관없는 곳에서는 장기 하방 베팅을 준비하고 있다. 얘를 합쳐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까운 만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개인들의 상방 구조에 반대되는 하락을 지금처럼 조정장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만기가 지나간 시점 이후로는 중장기 포지션의 개인 하방이 힘을 반대로 쓰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다라는 거죠. 외국인들 선물 오늘 같은 날도 400억 정도밖에 안 팔고 있는 시점입니다.
누적량이 굉장히 많죠. 현물 오늘 2천억 팔지만 기존의 누적량이 훨씬 많죠. 그쵸? 조단위 수조 원의 누적량이 훨씬 많죠. 아주 작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정혜원 방에서 제가 아침하고 어제 세팅해드리는 종목은 중요한 종목인데 지금 뭐 그냥 보합 정도로 있네요. 더 이상 건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바이오 쪽에서는 셀리버리가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데 뭐 요게 뭐 바이오를 전체적으로 이끌 만한 종목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소형주 중에서 그래도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으면 상한가를 붙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는구나 정도를 시장에 드러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는 되니까 그것도 바이오 쪽으로 또 힘이 실리는 거를 제가 또 기대하고 있죠. 시장은 결국에는 바이오 지수와 반도체 지수를 이끌면서 그게 주도하면서 그 섹터가 주도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이끌고 그러면서도 트로이카 섹터에서 돈이 들어와야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로이카 섹터의 오늘 핵심적인 종목은 삼성중공업이네요. 삼성중공업이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고 횡보한 다음에 큰 돈이 안 들어오고 있었는데 오늘 실적 개선을 이유로 삼성중공업이 좀 의미 있는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트로이카 섹터의 핵심이죠. 그때 지난 2020년 3월 달에도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갭을 띄우고 급등하면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요게 시장의 신호탄이 되었었어요. 요게 6월 달인데 6월 이후에 상승을 몇 개월 더 진행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두산중공업,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고 그 다음에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이런 조선중공업해양 쪽에서 힘을 좀 썼죠. HMM이나 그렇죠. 트로이카 섹터, 조선중공업, 해양, 건설 그때도 이제 대우건설 있었고요. 뭐 중요한 종목들입니다. 건설, 무역, 증권, 금융 뭐 이런 쪽에서 어떤 신호탄들이 생기는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돈을 빨아들여야 장기적인 상승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검색해보세요. 트로이카주라고 검색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장기적 상승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상승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트로이카 섹터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화시키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테마성인 거고, 테마성으로 들어오는 돈들과 장기적인 시장 상승을 보기 위해서 바닥을 사들이는 돈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급등으로 시장 급등할 때, FOMC 앞두고 급등할 때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그랬던 이유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들 보시면 얘를 지금 다중바닥을 구조를 잡는 과정일 뿐이지 이게 상승이라고 볼 수 없다,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얼마나 올라갔길래 올라간 폭이 얼마나 되길래 이게 무슨 상승이냐, 바닥을 다지는 수순이지. 본격적인 움직임은 반도체 지수와 바이오 지수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쪽 섹터와 함께 트로이카주들의 돈이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붙어줘야 돼요. 그걸 포착해내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은. 근데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 게 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 지금은 바닥을 기고 있지만 걔네들이 신호탄을 어떻게 쏘는지, 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준하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중형주 조금 시총이 낮긴 하지만 셀리버리도 어떤 작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 거고, 지난번에 제넥신 하다가 실패했죠. 시장 상황 보니까 아직은 아니네, 실패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날짜가 쌓여요. 어떤 날은 셀리버리, 어떤 날은 뭐가 있을까? 하여튼 여러 바이오 좀 중형주급 이상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돈이 들어온다는 걸 포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주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고 있어요. 일단 코스피 바이오 말고 코스닥 바이오에서 보세요. 바이오는, 반도체는 코스피 반도체에서 보시고,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최근에 뭐 이끌다가 근데 중형주급 그 반도체를 많이 이끌진 못했습니다. 좀 코스닥과 코스피 통합 반도체를 본다면은 뭐 한 DB하이텍이나 뭐 리노공업이나 이런 것들 흐름을 좀 주시하면서 더 밑에 있는 종목들도 움직이는지, 뭐 테스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관심주 올려놓고 그들의 변화를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 되고, 제가 지금 그걸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해드리고 정혜원방에 항상 타이밍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 상황은 뭐 썩 좋지는 않죠. 당연히 뭐 중대한 일정 앞두고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가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는지 주목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목요일에 다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1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채팅창에
오늘의 마감 대체 영상이에요. 요게 오늘 마감 대체 영상 요걸로 유튜브 올려드릴 거고 네. 복습도 네. 해주시고요. 혹시 중간에 놓치신 분들 다시 좀 끝까지 좀 시청 좀 해주시고 네. 뭐 댓글로 뭐 응원의 댓글 뭐 좋습니다. 이제 뭐 네. 다 같이 2023년 뭐 네. 잘해보자라는 의미로 자, 하여튼 그렇게 급하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23년도 이제 시작했을 이번 주 뿐입니다. 내려오면 네. 어디까지로 보시나요? 이번 주 내려오면 무제한이긴 네. 한데 뭐 315에서 310 사이에서 뭐 터닝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쪽 그 정도 라인. 목요일 결과 때문에 솔직히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네. 결과 보고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네. 물줄기를 바꿀 것인지 방향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는 까봐야 합니다. 둘 다 준비하는 외국인들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 둘 다 준비하는가? 왜? 뭔가 자신 있으면 외국인도 둘 다 준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외국인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정말 확실하게 나는 알고 있어.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어. 파월 이장이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처럼 양방 배팅을 뭔가 슬쩍 발 빼는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하방에 자신감이 살짝 줄어들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하방을 세게 만들다가 약간 주춤거리는 거잖아요. 마음에 뭔가 흔들렸다는 거잖아요. 외국인들도 좋은 소식 아닙니까?